돼요. 자, 설명을 드리자면, 자, 양두영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공동 강의예요. 그리고 사실 이 강의가 개설하기가 조금 힘든 강의야. 그래서 원래를 폐강을 시키려고 몇 번, 한 3번인가 했었는데, 지난 학기하고, 그러니까 대면 강의에서 지난 1학기하고 올해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강의가 굉장히 수강 신청이 좀 넘치는 강의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개설을 계속 시키려고 했더니 저 혼자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제가 혼자 강의를 하면 개설이 안 돼. 다른 교수님이랑 같이 공동 강의를 해야 개설을 시킬 수 있어서 사실상 양정 교수님은 이 강의가 그 개설이 되고 존립할 수 있게끔 행정 처리나 모든 걸 다 도와주셔. 내가 그건 할 수가 없거든. 권한 받기라서. 그래서 강의는 제가 하는데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불편함 없이 수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행정 처리라든가 그런 도움 주는 거는 그 양정 교수님 하실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객관적으로 이제 성적 평가할 때 그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발표 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은 양정 교수님 오셔서 이제 평가를 해 주실 거야. 이렇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기말에 평가할 때 약간 사적인 게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양정 교수님은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으니까 양정 교수님이 기말 평가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강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양정 교수님한테 제가 2주차에 나오셔서 이렇게 인사하시라고 했거든. 왜냐하면 바뀔 학생한테 또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좀 여러 상황이 아닐 것 같아서 그랬고, 자, 이제 오늘은 제가 그 강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성적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 지난 학기, 그러니까 2022년도 1학기 때 이 수업을 수강했던 학생이 나와서 이 수업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강하시면 이렇게 좀 많이 도움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수업 자체가 인생 설계와 진로잖아요. 요걸 이루어 결과물을 갖고 가야 되거든. 그냥 와서 수강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똑같은 학생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더 이제 와닿을 것 같아서 이제 지난 학기 수강한 학생이 와서 설명을 해드릴 거야. 자, 개요와 목표에 맞게끔 15주차가 짜여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여러분들을 이 개요와 목표에 맞게끔 15주 동안 강의를 진행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수강하게 되는데 보시면 대학 생활은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만 나와가지고 사회에 바로 이렇게 취업하는 학생도 있고 고등학교 나와서 전문대에 갔다가 이제 취업하는 학생도 있고, 아니, 취업이라고 사회에 나가는 학생도 있고, 대학이라는 데를 와서 다시 사회에 나가는 학생인데, 자, 고등학교 나오자마자 사회에 나가는 사람은 그 중간에 뭔가 예비 학습이든지 아니면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바로 사회에서 부딪히게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대는 2년이거든요. 근데 전문대에서는 그 사람이 그 사회에 나가서 대인관계라든가 내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든 이런 걸 가르친다기보다 기술을 가르쳐줘. 바로 취업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 근데 그 사람이 리더십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아니 소통을 어떻게 하든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 근데 대학에서는요 뭐가 틀리냐면 고졸과 전문대와 4년대 대학에 틀린 거는 엄청난 기술을 잘하고 엄청난 실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에 취업 현장이라든가 어떤 직업 현장에 가서 열심히 할 거는 전문대생이 더 잘해. 근데 대학교 4년 동안 배워야 될 거는 뭐냐면 평생 동안 내가 살아갈 때 어떤 가치관, 어떤 정체성, 그리고 또 하나는 오너라든가 아니면 중간 관리자를 키우고 양성하는 커리큘럼으로 짜여 있지 밑에 종사자를 키우는 커리큘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대학 4년을 나왔으면은 리더십이 있듯이 오너가 되든지 아니면 중간 관리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내가 소양이 커가지고 다른 사람을 리더하고 키우고 이끌어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만드는 게 4년제 대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행복한 삶이라는 게 돈만 많아가지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만 윤택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어떤 상황에 됐을 때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또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함을 알 수도 있는
진짜 여러분들이 뿌듯한 어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행복한 삶인데, 그래도 경제적이라든가 뭐 정신적이라든가 육체적이라 다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무턱대고 닥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야 돼.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도 계획 세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하루 일정일 때도 지금 비가 오잖아. 그럼 우산을 갖고 가야겠죠? 그것도 하나의 계획일 수도 있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비가 오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4년 동안 내가 사회에 나가서 80이 되든 뭐 이제는 100세, 120세야. 여러분들은 120세까지가 평균 수명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그 준비를 대학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 대학은 대충 나오고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 준비를 해야지. 절대로 못해요. 못하고, 또 하나는 못하는 건 괜찮아. 근데 하게 되더라도 내 자아의, 내 스스로의 어떤 그 판단이 아니고 주입되는 판단이든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판단이든지 그런 게 굉장히 강해져. 조직 체계든 아니면 내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든. 그리고 그러려면 본인을 탐색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을 탐색하다는 게,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 살아갔던 거를 하나씩 생각 좀 해봐야 돼. 근데 가끔 가다가 제일 용기 있는 사람과 제일 용기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과거에 내 좀 속상했던 과거들 있잖아. 특히 이제 졸업사진 같은 데 보면 중학교 때 졸업사진 막 찢어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야.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근데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 거기 빨려들지 말고, 과거로 다시 회귀하지 말고. 그래서 본인도 내가 누구지 객관적으로, 그리고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자존감이라는 거는 내가 과거에 잘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게 자존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제일 약한 게, 서울대생들도 굉장히 자존감이 약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행복지수를 보면 저쪽에 아프리카나 말레,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 사람들이 더 행복지수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 자존감 회복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자존감을 찾고, 그런 내용이 이 노트에 있어요. 내가 해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뭐 돈 많이 벌, 이런 게 비전이 아니에요. 나중에 누군가가 나를 따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전, 아니면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저 사람이 닮고 싶다, 너무 괜찮은데, 돈 어떤 그런 경제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가지고 실행 계획까지 해야 돼요. 그게 인생 설계도를 스스로 계획한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수업 시간에 나가진 않아요. 수업 시간에 나갔던 걸 정리할 수는 있어. 근데 이거는 본인 스스로 요 과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책이거든요. 노트지, 책이 아니고. 그래서 인생 설계 진로 노트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오늘 못 살 건가?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 바로 빨리 사서 지금부터 작성해도 돼. 그냥 짬짬이 그냥 집에서 심심할 때 뭐 이렇게 뭐 공부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왜냐면 이것만큼은 차분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하루에 1시간이든 30분이든 10분 정도 요걸 갖고 자기의 1살 때부터 태어나서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존감을 확립하고, 비전, 그거에 대한 사명, 그 다음에 목표를 수립하고, 또 하나는 제일 아래 단계가 지금 대학교 4년이잖아요. 이거를 설계해야 돼요. 그리고 진로든 취업 로드맵이든 내가 전반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적인 그림도 그리는 거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자, 이게 중요해요. 강의도 해요. 제가 이렇게 강의도 하고, 팀원들끼리 주제 토의도 해.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팀 활동하면서 주차별 목적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교육 방법과 서로 구체적인 아이들, 팀원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게 돼요. 도움을 주는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제가 거의 수업이 한 주차마다 특강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맥락은 연결이 되는데 한 주차 끊어져요. 그게 뭐 이렇게 지난주 했던 걸 또 연결시키고 막 이런 부분은 없어요. 자, 이 노트가 바로 제주대학교 그 버스 정류장 뒤쪽에 CMP라고 있거든요. 복사집. 거기 팔고 3,500원이야.
이 가격은 복사한 값만 받은 거예요. 제본한 값만. 뭐 다른 건 없어.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시고 또 보시면 여기 양면이야. 여기 조금 자기가 생각한 것도 적으라는 거예요. 이쪽 부분 하시면서 이렇게 하든지 이게 본인의 어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4년 후, 5년 후, 10년 후 이렇게 돌아볼 수 있고 하나씩 더 채워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수업 시간으로만 땡이 아니고 이거 그냥 계속 갖고 있으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 돼. 아마 대학 4년 동안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목표보다 더 이렇게 올라서 있을 거예요. 자, 요렇게 됐고, 여기. 자, 오늘 이렇게 되는데, 오늘 굳이 왜 비대면 하지 않고 대면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수강 후기 발표하는 학생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 학생들도 미리 다 얘기해서 다 약속이 됐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음 주에 또 추석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그냥 뭐 보는 게 대단한 거 안 같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 어느 정도 어떻게 될 건지 다 감을 잡았거든요. 아, 학생들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감을 못 잡아. 또 여러분도 제 모습이나 목소리나 또 이렇게 강의 진행하는 거 보면서 감이 잡히잖아. 근데 이렇듯이 대면과 비대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추석이야. 그 다음에 또 2주 수업하면 또 2주 또 쉬어. 그래서 사실 중간고사 본다는 것 좀 웃겨. 뭐 한 개 있어야 보지. 근데 대신에 이때는 강의가 진행되고 이때는 학교 탐방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진행이 안 돼. 그리고 또 쉬어. 그 다음에 팀 빌딩하고 중간고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예상이에요. 계획이 뭐냐면 요때 중간고사를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그 책을 읽고 녹음을 시켜가지고 그걸 팀원들끼리 그 팀톡을 만들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올리면 본인이 봐서 패들렛 알죠? 구글. 거기다가 이제 올리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막 어렵지 않아요. 초등학생이 하는 게 패들렛이야. 그냥 유튜브에 들면 패들렛 치면 초등학교에서 엄청나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중이에요. 굳이 중간고사 때 여기 나오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여기 있을 거니까 패들렛 하는 거라든가 뭐 하는 게 힘들면 여기 와서 해도 되고. 자, 그리고 여기 자기 이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이해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자기 이해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기가 누군지. 왜 여러분들 이게 우스개 비유가 웃길지 모르지만 이렇게 부부 사이에 이혼을 했을 때 이유가 제일 많은 게 무슨 이유인지 알아요? 왜 이혼하셨어요? 할 때 그 이유가 모르죠? 모르세요? 성격 차이야. 그 성격 차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성격 차이라는 단어가 이제 모든 걸 포괄하듯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든 아니면 나가서 무얼 하든 내 성격이 어떤 거야. 그러니까 아까 뭐 MBTI로 구분했는데 그걸로는 진짜 뭐 우스갯 전문 용어로 세 발의 피도 안 돼. 자기의 성격 안에는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복하고 자기 정체성이든지 자존감 찾는 건 이 성격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두 단어일 수도 있는데 그 성격이라는 게 전부 다 이제 자기 이해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중요한 거 성적평가. 왜 잘 들으세요? 출석이 30점이야. 그러면 15주가 15점이고 원래 출석만 하면 2점 해서 오는데 이게 뭐 NGT라는 게 뭐냐 팀원들끼리 이제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뭐 이렇게 포스트에 적고 그래서 좀 잘 참여하라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출석만 하면 30점이에요. 그리고 인생적 진로 작성하는 게 기말에 받았더니 이게 작성이 잘 안 돼. 이게 작성하고 안 작성하고는 성적평가에 중요하잖아요. 제가 관건이 뭐냐면 이거를 작성하면 무조건 자기에 대해서 뭐 많이 알 수도 있지. 열심히 작성하. 근데 대략적으로 칸 채우기만이라도 해도 이게 무언지 감은 잡혀요. 근데 이걸 아예 백지는 아니지만 거의 반백지로 내는 학생들이 좀 있어. 그러면 이 수강하면서 너무 진짜 너무 그 학생이 마이너스야. 그래서
이번 학기 처음으로 도입한 게 1차 제출.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전에 한 내용이 있거든. 몇 페이지까지 하라고 제가 적혀 놓을 거예요. 거의 자기 이해 부분을 할 건데, 그리고 2차 제출 때 12점이야. 이거는 정확히 이제 잘라버릴 거예요. 옛날에는 1차 제출한 부분을 2차 제출에도 같이 채점해 줬는데 그냥 따로따로 구분해버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간고사 도서 리뷰인데,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오늘 이 강의를 한 학기 동안 수강할 학생들은 이제 가면서 롤모델을 찾으세요. 내가 저렇게 내가 30살 때, 40살 때, 50대, 60대 나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롤모델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 롤모델의 자서전이든 그거를 읽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파일을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작성해서 나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요. 나는 이순신이 내 롤모델이야. 그러면 난 이순신 같이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이순신이 이런 일대기가 있었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팀원들한테 설명하면 돼. 자기 것 보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출하잖아요. 제가 올려드린 파일에 요즘 보면은 자기가 읽지도 않았는데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이렇게 짜집기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지만 않고 제출하면 5점을 줘요. 근데 그냥 대략적으로 막 이렇게 급하게 막 한 거는 이제 4점, 3점, 3점, 4점, 5점 이렇게 줘요. 근데 자기가 진짜 열심히 잘 작성한 사람은 그냥 5점. 그리고 2차 제출, 아니다, 5점. 그럼 경청 피드백은 뭐냐면 팀원들하고 경청을 해가지고 올린 작성한 걸 갖고 5점을 드려. 그러니까 차이는 여기서밖에 안 나요. 10점은 그냥 거의 무조건 작성하고 발표만 하면 거의 10점, 8점은 그냥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발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표를 잘해서가 사실 아니에요. 근데 막 발표 잘하면 하는데 이거 발표 평가하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이야. 내가 그냥 작성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좀 많이 고민하고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많이 찾아봐서 그 발표를 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발표 내용이요. 내용을 주셔야지 뭐 막 발표 내용은 없는데 막 발표 잘했다고 점수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웃긴 게 발표를 원래 못하는 학생이야. 근데 자기가 많이 조사하고 많이 하면은 발표가 그냥 잘 돼. 왜 자기가 한 거니까. 자기가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조사한 거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말을 잘 하시더라고. 근데 자기가 조사한 게 미비한 학생은 발표를 워낙 잘하는 학생인데도 발표가 잘 안 돼. 자기가 조사한 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 조사는 학생들한테 발표하려고 하는 조사가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조사를 깊이 하게 되면 당연히 자기 목표치하고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발표도 당연히 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학생평가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저거 진짜 제대로 조사를 했구나. 그냥 막 갖다다 붙인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거에 발표 평가 표가 있어요. 그리고 경청 피드백은 그냥 5점 다 주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발표하는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피드백 저거 작성해 주는 게 있어. 근데 이게 왜 5점을 다 주고 싶은데 못 주는 이유가, 한 학생이 10명한테 똑같은 피드백을 쓰는 학생들이 있어. 그럼 그 학생은 점수를 5점 다 못 줘. 그 학생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잘 그 학생마다 다 작성해주는 학생이 있고, 그냥 쫙 똑같은 거 적어놔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학생들이 좀 있거든. 그런 부분을 찾을 거고, 그 다음에 23점 뭐냐면 자기소개서라고 파일이 있어요. 제가 올려드리는 거 작성해서 보내면 그냥 3점 주고, 그 다음 상담소감문이 있고 중간성찰지가 있는데, 요건 3점은 그냥 제출만 하면 돼. 뭐 내용이 크게 뭐 없어요. 근데 상담소감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상담센터 아는 학생 몇 명 안 되는 거야. 상담센터에 가면 한 달마다 MBTI랑 뭐랑 이렇게 그 홀랜드랑 뭐랑 이렇게 그 검사지가 있어요. 검사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 검사하면
이제 검사 종이가 와. 뭐 분석한 종이를 받게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 본인이 이런 그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적으면 돼. 그것도 파일을 제가 드리거든요. 그러면 7점이 되는데, 그리고 이거 수업 참여도 스티커. 여러분들은 일단 스티커를 먼저 받을 거야. 요게 뭐냐면, 10점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출석을 하셨잖아. 그리고 안 한 학생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오는 게 오늘은 정말 힘들게 온 거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나와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영상을 다 찍어서 안 온 학생들한테 올려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온 학생들한테 도움을 준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 본인 스스로도 제가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 거고. 그러면 여기가 돼.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이 스티커를 주는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앉아 있는데 팀으로 앉거든요. 그러면 팀들이 와서 책상 정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수업 준비를 할 때 도와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한 팀이 도와주면 나머지 팀이 다 편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와준 팀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드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좀 빨리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도 같이 책상 정리랑 여러 가지 돕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스티커를 주면 기말 때 스티커 숫자가 제일 많은 사람에서 10명까지 잘라요. 그러면 그 스티커 많은 숫자로 이제 점수를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10점 안에 이렇게 점수를 올려주는 거야. 그게 좀 안정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한 거나 또 이렇게 그러니까 대면 강의긴 하지만 강의안 같은 거 올려줘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게시판에다 올려요. 하영드림이 다 사용하시죠? 게시판에다가 PDF 파일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혹시 아까 자기소개서 같은 거는 게시판에 파일을 제가 올려주면 리포트하면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2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전체톡 연결시켜가지고 공지사항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전달사항을 전체적으로 전달할 거는 전체톡에 하고, 팀톡을 다 이제 개설해가지고 팀원들끼리 또 진행되는 게 또 있어요. 그리고 개인톡으로는 혹시나 가끔 그러더라고. 수업 좀 끝날 좀 질문사항 있습니까? 하면 질문하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쟤는 뭐 이런 경우도 좀 없잖아 있고, 또 하나는 질문사항 하나도 없었는데 뭔가 과제를 하든 뭔가 수업 준비를 할 때 뭐 질문이 하나 생겼잖아. 그러면 개인톡으로 하면 제가 답변을 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질문 내용이 다른 학생은 질문을 안 했는데 다른 학생도 다 알면 너무 좋은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전체톡에 공유시키고 그 학생한테는 그 개인톡으로 스티커를 올려드려. 그러면 그것도 가산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2주차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왜? 요것 때문에 2주차 제출해야 되는 이유가, 자기소개서 제출을 하게 되면 요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팀을 어떻게 짜냐면, 일단 팀은 다 다른 학과로 일단 기준을 해요. 근데 이제 다른 학과로 다 하는데 좀 이렇게 학과 지원한 학생이 좀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한두 팀은 겹치게 돼요. 근데 왜 다른 학과를 하냐면 다양한 경험을 해보게끔 하는 거야. 그리고 다양한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게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생각 말고 나와 또 다른 생각을 좀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여기 보면 하는 학생도 있고 상하는 학생도 있고, 거의 여기서 하고 여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상하는 학생만 같은 팀으로 하면 안 돼. 그리고 하에만 다 동그라미 친 학생들이 다 같은 팀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본인의 의지대로 다 하면은 골고루 이렇게 골고루 섞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팀이 좀 이렇게 불편하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려고, 요거를 아마 이제 오늘 딱 가면 이제 하영드림이 게시판에 올려둘 거야. 그러면 요거를 작성하시면서 저한테 리포트하면 제출하시면 팀 빨리 편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 주가 추석이라서. 추석이 아니면 조금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 월요일 강의하는 학생들은 다 추석이랑 연휴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팀을 늦게 짜버리면 좀 불편하더라고. 괜히 팀도 아닌 팀하고 친해졌는데 그 학생이랑 또 헤어져야 되는 게 좀 싫은가 봐. 자, 그래서 상담 소감문은 2주차 게시판에만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중간고사 이전에 2주차 게시판에 그냥 상담이 끝나면 그냥 집어넣으면 돼. 이건 또 이제 혹시나 모르면 또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자, 요렇게 파일이 있어. 그냥 상담 주제, 검사했으면 검사지 이름을 적으면 되고, 본인이 작성하면서 느꼈던 거라든가, 끝나고 나서, 그냥 단순하게 적으면 돼. 그리고 상담한 다음에 뭐 받을 거예요. 그 피드백 받는 그 종이가 있어. 분석된 거. 당신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고, 난 아니, 역시 나 이렇게 맞구나? 아니면 또, 나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됐구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하고 나서, 나 이렇게 검사지라든가 이렇게 돼서 어떤 식으로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거 적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돼. 자, 그리고 4주차 때. 자, 1주 오늘, 다음 주 추석 대체율을 쉽니다. 그리고 3주차 때 강의합니다. 그리고 4주차 때 학교 탐방 하거든요. 그때도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제까지는 거의 다 좋았어. 그때는 팀원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 학습이 뭐냐면 이 강의실에서 수업이 아니고 학교 전체 볼 건데 학교가 이렇게 커. 근데 여기가 대운동장, 여기가 인문대 쪽이야. 여기 기숙사고 여기서 수업받는 학생들이 여기를 몰라. 여기 자연과학대랑 공과대 건물도 있는데요. 여기 있는 학생들이 여기를 또 몰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에 가면 소운동장도 있고 또 여기 가면 자연과학대랑 약대랑 뭐 이렇게 또 산책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또 몰라. 그래서 그냥 팀원들끼리 학교 전체 다 돌아보면서 무료로 뭐 쓸 수 있는 데도 있어. 특히 이제 여기 본관에 가면 알아올 건강관리센터인가? 건강 뭐지? 하여간 거기 가면 내가 갑자기 어디 다쳤어. 그럼 약도 주고 또 감기 걸리거나 막 이렇게 몸이 너무 추운데 공강이 한 3-4시간 있다면 거기서 이렇게 되게 좋더라고. 나도 한번 이용해 봤거든. 이렇게 양호실 같이 누워 있을 수 있게끔 깨끗하게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하나는 혈압 재고 뭐 하는 데도 좀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용하고 또 하나는 상담센터도 바로 옆에 있고 우체국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독사 같은 거 그냥 A4 용지만 가져가면 공짜로 할 수도 있는데 있고 본관에 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를 팀원들끼리 다니면서 팀원 중에 아는 학생이 있어. 그러면 그 학생이 팁을 줄 수도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정보도 공유하면서 좀 사용하면 돼. 특히 여러분들이 대면이긴 한데 이번 학기는 뭐 MT니 신입생 환영인데 이거 합니까? 그런 거 좀 많이 참여해야 돼. 특히 여러분들은. 요번에 나 여름방학 때 신문을 보니까 육지부에서는 예비역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부탁을 한대. MT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신입생 환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왜? 코로나 때문에 자기네가 못 받아봤거든. 근데 이번에 하려고 했더니 MT 가서 뭘 하는지 뭐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아예 그 형식을 모르니까 예비역들은 다 알거든. 군대 갔기 전에 전부 다 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는 정말 그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들 웬만하면 다 참석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졸업해서 정말 안타까운 학번이 돼버릴 수밖에 없거든. 짜부돼가지고 중간에 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학교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뭐 이런 거구나 이런 것도 좀 알고 또 서로 이제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런 것도 있냐고 좀 이렇게 정보도 공유하면서 이제 하는 학교 탐방이고. 자, 혹시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네, 꺼내보세요. 요렇게 저장하면 돼. 월 1인진. 이게 뭐냐면 월요일 6, 7교시 학생이 1이야. 8, 9는 2고 인지는 인생 설계와 진로를 줄임말이야. 내가 줄인 게 아니고 옛날에는 학생들이 인진이라고 부르더라고. 자기네끼리. 월 인진, 자기 이름, 그 다음 자기 학과, 자기 학년, 그리고 나한테 하고 싶은 인사 내용 간단하게 적으면 돼요. 그래서 문자 주시면 돼요. 저한테. 전화번호는 요건데 요거는 문자 주고 저장해 줘야 돼. 인진 이문숙 교수님. 왜? 내가 통화했을 때 누군지 몰라서 누구세요? 하는 학생들이 좀 있거든. 이번 학기는 절대 그런 학생들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 난 여러분들 거 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복사시켜서, 아니, 친구 추가해서, 아니다, 친구로 저장해서 전체 톡에다가 다 초대할 거야. 아마 오늘 내일 초대하게 될 거야.